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 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민간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진접 2지구, 그 중에서 S1 블록, S2 블록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하고 민간의 청약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의 전화가 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전 청약은 왕숙지구나 진접지구는 전부 다 공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민간 사전 청약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래서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간략하게 진접 2지구 S1 블록, S2 블록 이번에 사전 청약 예정돼 있죠. 여기에 대해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진접 2지구 민간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는 S1 블록하고 S2 블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접 2지구 S1 블록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여기죠.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철역은 어느 정도 이역이 좀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오남역을 이용하는 게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오남역까지 뭐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1km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10분 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오남역이. 현재 보면은 총 가구 수가 489가구죠. 그 중에서 이번에 대략적으로 한 445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에 분양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 LH나 이런 데서 이제 토지를 갖다가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다가 민간 건설 업체에서 민간 아파트를 짓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S1 블록 같은 경우는 토지비가 평당 한 1,390만원 정도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 받은 건설사는 서한건설이라고 여기서 지금 낙찰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제가 예상하기엔 한 5억 정도, 5억 초반 정도 생각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평당 한 1,400만원 초반이나 중반 이 정도의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S2 블록 같은 경우는 952가구 여기죠. 제일 커요. 지금 여기 진짜 2지구 중에서는 제일 좀 단지도 크고, 그다음 전철역하고 좀 거리도 좀 상당히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입주가 좀 시작되고 나면은 S2 블록이 진접 2지구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도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952가구 중에서 이번에 사전 청약하고 나올 물량은 한 850가구, 855가구 이 정도는 예상이 되고, 토지비는 한 평당 1,400만원 정도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건설사에서. 그리고 대강건설에서 낙찰을 받았고, 여기서 분양가는 한 5억 초반에서 중반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평형 기준으로 했을 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빠르죠. S1 블록도 그렇고 S2 블록도 그렇고 기존에 분양했던 뭐 A1이나 뭐 A3 이런 블록들도 다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고, 바닥공사라는 거는 바닥에 공동구라고 해서 매립 작업을 진행하게 되죠. 가스나 상하수도, 뭐 통신, 시설들이 좀 들어가는 그런 공동구라고 그 지하에 매립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평탄 작업을 진행하고, 그런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된 단지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입주가 예정된 한 2026년이었죠. 26년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지 자체를 봤을 때는 S1 블록보다는 S2 블록이 좀 나아 보이죠. 나아 보이는데 S2 블록에도 제가 이 일대를 좀 다니면서 임장을 해봤는데 S2 블록에 조금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준비하는 영상에서는 진접 2지구 S1 블록, S2 블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서 어떤 점이 조금 미흡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S1 블록, S2 블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공공 청약과 민간 청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민간 청약에도 좀 특공 물량들이 좀 있죠. 특공 물량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청약 통장을 갖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청약 통장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 요건을 좀 채우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해 요건을. 민간 청약에도 당해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돼요. 50% 물량 같은 경우 우선 배정이 되거든요, 당해. 그 다음에 무주택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혼인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자녀 갖고 계신 분하고, 소득 요건에서는 일부 유형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소득 요건도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죠.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적용이 되고, 민간과 공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첨자의 재청약이라고 돼 있는데, 당첨자 같은, 그러니까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 공공 같은 경우는 내가 당첨돼도 다른데 다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면은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데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물량도 조금 차이가 나요. 당해 물량 같은 경우는 공공 같은 경우 뭐 352 이렇게 좀 적용이 되죠. 30% 당해, 50% 경기도, 뭐 20%는 수도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당해가 50, 그 다음에 수도권 50 이렇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 같은 것도 조금 완화가 되죠. 민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요. 보통 보면은 일반 공공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37%로 좀 물량이 늘어나고, 추첨제의 조건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보통 보면은 단독 세대가 이번에 추첨제에 좀 들어가죠.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신 분도 청약에 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조금 완화가 되죠. 가점 기준이 좀 많이 다르죠. 가점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에서 보통 보면은 청약 통장의 납입 액수를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84점 만점으로 되는 가점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근데 무주택 기준도 조금 다르죠. 민간 일반 분양에서는 무주택 기준이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있는 게 좀 다르죠. 공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84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좀 적용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큰 평수들이 있어요. 뭐 40평대, 50평대 이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측 금액이 좀 기준선으로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청약을 하려면 자격 기준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거는 신청자의 거주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분양하는 진접지구라고 해서 진접지구에 있는 기준이 되는 뭐 2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 여기가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게 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별시니까 서울이나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은 300만 원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평수는 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광역시 계신 분들은 250, 40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해 요건을 갖고 계신 분은 500만 원이 청약 통장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평형이든 다 넣을 수가 있는 맞는 통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욕심 없이 84제곱미터 이하 국민 평형에만 청약을 할 거다 그러면 200만 원만 갖고 계시면은 해당이 됩니다. 민간 청약 중에서도 민간 청약도 특공이 있죠. 특공이 있어요. 생애 최초나 뭐 신혼부부, 기간 추천, 뭐 다자녀, 노부모 이런 특공 물량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이번에 새롭게 변경됐죠. 여기 추첨제 물량이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신혼부부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하고 30%씩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민간 같은 경우 총 20가구가 배정이 되죠.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 중에서 30%니까 6가구가 추천 물량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24개월이 경과되고 24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 예치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대주유권 적용이 되죠. 세대 1은 안 되고 세대 주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당해요건 2년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는 50% 우선권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적용이 되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3억 3,100만 원 이게 재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그러니까 혼인 중이 아니셔도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추첨제 30% 물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확률이 좀 적겠죠. 뭐 기타 위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쭉 내려와 갖고 다 모아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1인 가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길은 열린 거죠. 아예 확률이 없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요새 뭐 단독 가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소득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3,1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는 3억 3,100만 원, 그러니까 이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은 전세 보증금이 해당이 됩니다. 내 자산에.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130% 이하인 분들한테 50%가 우선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160%, 소득이 160%인 분에게 20%를 배정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30% 물량 갖다 추첨제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재산을 여기서 소득 요건이 160% 초과해도,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으셔도 여기 해당이 돼요. 30%에선 해당이 되고, 추첨제 물량은 단독 가구이면서 내가 연봉 1억이 넘으신 분들도 여기 추첨제 물량은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변경됐죠. 세대원 전원이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가진 이력이 없으셔야지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세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도 추첨제 물량이 30% 배정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30% 물량을 배정을 하는데 대신 적용되는 게 소득 요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소득 요건에서 내가 연봉 1억이 그러니까 160% 초과, 연봉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넘는 분들도 여기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이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추첨제 물량에 내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배정되는 물량을 보면은 여기도 똑같죠. 생애 최초하고 똑같이 20% 물량. 100가구 정도에서는 20%, 그러니까 20가구가 배정이 되고 그중에 6가구가 추첨제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대주 요건은 적용 안 되고 세대원이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거주, 방해 요건은 해당이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만 하시면 되고, 우선 1순위 자격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게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무주택 2년이면서 자녀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건 똑같죠, 공공하고. 소득은 100% 이내에 50% 우선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인가 적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50%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혹시라도 경쟁을 하게 되면은 미성년자 자녀 수로 경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소득 요건을 보면은 100% 이내에서 50% 우선 공급을 하고, 140% 이하에서 20%, 나머지 30%는 추첨제로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당해 요건이 좀 적용이 됩니다. 당해 지역 50% 우선, 그리고 수도권 50%. 이렇게 좀 적용이 되고, 기간 추첨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 뭐 그렇게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그렇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 10%죠. 100가구로 치면 10가구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경과, 6회선 납입, 예치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을 따르시면 되고, 2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 250만 원이나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 원이면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2년 이상 당해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은 우선순위가 좀 되죠, 여기도. 자산 요건은 미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다자녀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3명 이상 자녀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 우선하고, 그 다음 자녀 수, 그 다음 신청자의 나이 순으로 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으실수록 유리하고, 그러니까 가점제로 했을 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은 나이 순, 이렇게 경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나머지는 다 미적용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3%, 상당히 적죠. 100가구 치면은 한 3가구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여기도 통장 납입 금액은 24개월에 24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예치금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되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우선 공급도 2년 이상, 이때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자산이나 뭐 나머지는 다 미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시고,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가점제를 적용을 하죠. 일반 공급하고 똑같이 가점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노부모 같은 경우도.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37%. 그러니까 100가구면은 37가구가 배정이 됩니다. 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24개월,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순위 같은 경우는 미적용이 되고 저축통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해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유리하고, 자산 요건이나 나머지는 미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평형 이하일 때는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일 때는 50% 가점제고, 나머지 추첨제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안 되고, 1주택자도 가능은 해요. 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가점제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2주택 이상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형별 자격 기준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가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점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반 분양에서 가점제 점수 산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점수 산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참고할 만한 데가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왕숙 2지구 그 기준만 지금 나오죠. 현재는 뭐 왕숙 1지구는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왕숙 2지구 그쪽에 그 당시 때 당첨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무주택 기준하고도 약간 좀 무주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5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그럼 큰 평수죠. 뭐 한 38평, 뭐 40평, 50평 이런 평형대는 50%는 추첨제, 50%는 가점제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30세 이하죠. 30세 이하이나 아니면 그 전에 혼인하신 분은 그때부터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32점이 만점이 배정이 되고 보통 보면은 1년에 2점씩 이게 올라가죠. 점수가. 그러니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자이면은 0점, 결혼하셨으면은 그때부터는 1점씩, 1년에 2점씩 올라갑니다. 15년 이상이면은 32점 만점이 되고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는 35점 만점. 그래서 독신인 같은 경우도 혼자 사는 단독 가구도 5점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점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한 명에 5점씩 해서 총 6명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만점 35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납입 기간은 17점이 만점인데 6개월 미만 1점, 그다음 6개월 이상 1년 이하는 2점, 그리고 1년에 1점씩 해서 15년 이상 집어넣으시면은 17점이 배정이 되고 해서 총점이 84점 만점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인기 있는 단지들이 대충 한 60점대 그 정도에서 당첨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60점이나 뭐 한 50점대 후반. 제가 봤을 때 진짜 위주구는 뭐 썩 그렇게 입지가 뭐 막 좋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가점 기준에 한 60점대 한 초반 정도면은 안정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럼 참고하시고 무주택 기준도 상당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무주택 적용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이에요. 6평. 2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무주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6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게 해당될 거예요. 원룸 같은 경우. 그럴 때 갖고 계신 분들은 무주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8천만 원 그리고 수도권 같은 1억 3천만 원 적용되는 이 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죠. 이럴 때 보통 보면은 공공 같은 경우는 유주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긴. 그러니까 생애 최초나 뭐 무주택 기간 산정할 때 여기는 유주택으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특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공 있죠. 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이런 거에는 유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민간 일반 여기서 무주택으로 해당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기존에 갖고 계셨어도 경기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평 이하인 집을 공시지가 1억 3천짜리 이하 이거 갖고 계시면은 무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때는. 지분 상속 같은 경우도 유주택으로 해당이 돼요. 전부 다. 근데 지분 상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본청약이 들어가고 당첨자가 발표가 될 때 그때 건설사에서 연락이 가겠죠. 부적격이라고. 그러면은 그 연락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당첨 자격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분할 때 같은 세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한테는 이걸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대신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어머니면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이다. 그럼 어머니한테는 넘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속받은 사람 중에 나하고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분한테 이 지분을 넘기게 되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가점 기준이 있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가점 기준이 돼요. 민간도. 똑같죠. 배점 기준은. 배점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수에서 40점 만점이고 영유아 자녀수 15점, 세대 구성 5점, 무주택 기간 20점, 당해 지역 거주 기간 해서 총 15점 만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입주자 저축 기간에서 10년 이상 있을 때 5점에서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영유아 6세 이하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해요. 15점을 갖다가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하고 그다음에 뭐 같은 가정에서 뭐 3세대 이상이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할머니, 나, 손자까지 해서 뭐 3세대가 이상 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5점이 획득이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족이에요. 배우자나 배우자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직계 가족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 그리고 당해 지역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후부터 기간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뭐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일부 저축이나 예금 같은 경우, 부금, 예금은 상속이 가능하니까 부모님은 혹시 2008년 3월 이전에 갖고 계신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갖고 있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상속이 가능하니까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 거 내가 상속 받아서 그걸 이용하셔갖고 저축 기간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가점을 왕숙지구 특공 당첨선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보통 보면은 25평이죠. 25평 같은 경우는 55점이었어요. 55점. A1 블록 같은 경우는 조금 인기가 없었는데 55점이었고, 인기 있었던 A3 블록 같은 60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더 인기가 있는 데가 당연히 S2 블록이 여기 해당되고, 여기가 S1이겠죠. S1 같은 경우는 뭐 한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좀 적용될 것 같고, S2 블록 같은 경우는 한 55점, 65점, 70점에서 75점 사이 이렇게 좀 적용이 돼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2분기 때 예정되어 있는 진접 2지구, 민간 청약, 거기다 당첨자 선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자격 기준, 지금 현재 S1 블록하고 S2 블록 주변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영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사전 청약 고민 중이신 분들은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